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일단 먼저 측에서 거의 모든 영상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유튜브 측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해서 만들어 올릴 거고요. 이미 올라간 영상들도 재검토해서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영상이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업로드해서 올릴 거니까 보셨던 분들도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게 영상이 많이 알려져야 피해자들이 피해를 안 입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신고가 가끔 들어오는데 유튜브 측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안 알려줍니다. 그냥 이런 신고가 있었으니 잘 한번 수정을 해라, 편집을 다시 한번 해라, 이렇게만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최대한 잘 신경 쓴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폰지 사기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피해자가 나온 것인가 반문하실 수 있어요. 일단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 자체가 터진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운영되고 있고 잘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큰일이 나겠죠. 근데 어떤 피해자들이 일어났냐? 보증금을 맡기고 이 시스템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계약을 이제 연장을 안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중간에 계약 위반, 3년 계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2년 만에 반납을 했다.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해서 계약을 해서 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차를 이제 반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측에서 헤이딜러에 차를 올리라고 했대요. 헤이딜러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십시오. 제일 견적 많이 주는 곳으로. 자기들이 매입도 안 해가요. 왜 매입을 안 할까요? 매입할 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감가를 이빠이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까기 위해서 헤이딜러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 지금 기준에 의한 보증금을 까고 고객한테 돌려줍니다. 나머지는 헤이딜러로 고객이 차량을 팔면 차 대금도 고객한테 들어오겠죠. 그리고 차액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된 차액분. 계약된 차액분이라는 거는 보증금 얼마 돌려주고 차도 정리해 줄 거다. 그럼 정리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뭐 할부금이 얼마 남아있다는 거랑 플러스 보증금, 이 차익분을 보태서 고객한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감가를 많이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많이 감가한 차를 다시 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말이 안 됩니다. 중고차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할까?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차를 그래서 자기들이 반납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납을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럼 고객님 계약이 끝나서 반납하실 것 같으면 헤이딜러에 차 올려주세요. 견적받아서 거기 팔아주세요. 헤이딜러가 딱 나왔는데 차가 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얼마 비용을 감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감가한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감가되고 저희가 계약된 내용대로 나머지 금액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뜻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허위매물을 정말 많이 다룰 때 허위매물 딜러들이 계약금을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이미 고객들은 돈을 줬죠.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에 팔 수 있다던 차를 사실 이거 3000만 원 내야 된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냐, 뭐 할부로 쓰실 거냐, 돈을 받아놓고 그렇게 플레이를 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걸 저희는 뜻풀이라고 불렀어요. 돈을 뜯어놓고 돈이 이제 이 딜러들 손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얘네들이 마음껏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 딜러들 중에서도 이 행위를 한 딜러들은 바로 형사처벌이었어요. 그냥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 허위 딜러들도 수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뜻풀을 하는 애들을 최악으로 봤어요. 지금 뜻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수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는 잘 아실 거고, 통해서 구매하는 구매자가 보증금을 맡기죠. 바로 땡땡으로. 이것도 어체면 다 말하면 또 저작권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어딘지 아시죠 다? 이 보증금 왜 맡깁니까? 내가 내 돈 주고 풀할부 때려서 차 사고 다 하는 건데 보증금까지 왜 맡겨요? 얘네들이 월 납부금을 내주죠. 월 납부금을 내주니까 그 명분으로 보증금 내세요 하는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 쓰면 정말 저렴합니다, 쌉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게 보증금인데, 자 이걸 맡기는 순간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중고차나 뭐 새 차나 구매하신 분들이 갑자기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이 차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를 갑자기 큰 사고차가 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 차 타기가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그냥 다시 사고 없는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에서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자, 나 이제 더 이상 이 프로그램 이용 안 할래요. 단가를 엄청나게 때립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계약서며 다 들고 있습니다. 말대로 저희가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 3년 계약했는데 1년이 남아있는 시점에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 계약은 다 불법이지만 고객들은 몰랐으니까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감가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분들도 별 트집을 다 잡는데요. 이 차가 뭐 사고가 없었더라도 범퍼 뭐 기스가 있고 뭐 부서질 수 있겠죠. 사고가 없어도 이래서 저래서 다 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분 중에서는 그렇게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리비를 알아보니까 약 5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측에서는 수리비랑 모든 걸 포함해서 감가를 400만 원 매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자, 그럼 내가 수리를 해서 갖다 드릴게요. 수리해서 갖다 주셔도 400만 원 감가입니다. 저희는 이런 이유 때문에 400만 원 감가입니다. 자, 근데 봐봐요. 우리가 가 아니라 일반 중고차를 샀다가 다시 다른 데 팔 때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면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최대한 맞춰줄 수 있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400만 원을 감가한다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업체에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맡긴 보증금이 100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내 1000만 원을 얘네들이 뜯어놨잖아요. 뜨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30%, 40% 감가되신 분들이 수십 명이에요. 지금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영상을 보고 내가 의심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해약한다고 해서 해약하신 분들, 그분들도 감가를 30% 맞았습니다. 계약 해지를 한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할 때 위약금 있다. 자,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끝난 분들 중에서 왜 400만 원 이렇게 매기고 이분들도 계약할 때 취등록세 100% 지원. 근데 계약이 끝나니까 취등록세를 다시 받아간대요. 왜 취등록세를 받아가요? 재계약을 안 한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내 차를 내 돈 주고 샀는데 보증금까지 맡겨놓고 차를 팔거나 할 때 내 보증금에서 다 까버리고 자기들이 월 이용료를 내주기 때문에 보통 30%가량 저렴하게 쓸 수 있다던 이 프로그램을 반납을 하신 분들이 추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중고차 구매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산 거밖에 안 되더라. 이게 사기입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얘네들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자선 사업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겨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자, 제가 이분 자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개그맨 씨 에도 나와서 정직하게 하니까 통하더라고요 하셨던 그분, 본인이 적어도 보증금 사기는 몰랐어도 이 행태는 몰랐을까요? 본인을 믿고 계약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많은 거 알면서 이 행태의 영업을 눈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개그맨 잘 나갈 때보다 수익이 훨씬 높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직하게 하면 그렇게 수익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죠. 고객한테 앞에서 눈탱이 치고 뒤에서 눈탱이 치고 계약 기간 전에 해지하면 해지했다고 눈탱이 치고 계약이 끝나고 반납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재계약 안 한다고 눈탱이 치고, 이게 수법이에요. 피해자들이 지금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제가 들을수록 감탄스럽습니다. 적어도 이 회사는 몰라도 본인 얼굴 내놓고 본인이 딜러라고 광고했던 그 수많은 유명인들, 그 유명인들은 이 영업을, 이 행태를 알면서 가담을 했구나. 적어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 부끄럽게는 살지 말아야죠. 사람이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사십니까? 내 보증금 맡겼다가 부당 감가 30%씩 40%씩 맞는 이분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본인한테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지, 세상에 그렇게 싸고 좋은 게 어딨냐. 보증금은 돌려받았으니까 사기가 아니다? 어차피 이거 자체가 사기입니다. 뜨플입니다. 뜨플. 뜯어놓고 플레이한다. 진짜 대단한 창조 경제입니다. 자, 벤츠 중소기업부 뭐 메인 비즈 선정됐다고 뭐 중소기업 마크 달고 이것도 많이 합니다. 알아보니까요, 이 인증은 돈만 주면 해주는 거예요. 중소기업 벤츠 인증부에서 이렇게 하는 행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객이 믿는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뒤에는 피해자분들의 계약할 당시 의심이 많으셨던 피해자들이 녹취해놨던 녹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래하고 가정 끝나고 나서도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것들 정말 많이 들려드릴 건데,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관련해서 뭐 제보해달라고. 제보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 네네. 제가 예전에 거기서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빼먹거나 그런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네. 근데 얘네가 반납을 할 때 엄청 까요. 반납할 시기가 돼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만들어요. 그 감가가 엄청 세요. 스크래치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차 상태를 제 친구 공업사회가 알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할 때 이거 막 50이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300인가 400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고쳐오겠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해요. 그래놓고 해오면 어차피 자기네 기준상에 다시 봐야 되니까 그거나 뭐 이중으로 돈 쓸 수 있는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보증금을 한 2천 냈는데 결국에 한 8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었고요. 그때 이용하셨던 차가 뭔데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탔었어요. 꽤 네. 오래됐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세금 문제가 또 있어요. 얘네가 계산서 발행해 준다고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디스커버리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차값이 예를 들어 한 5천이면 얘네가 제 이름으로 한 7천 정도 대출을 받아요. 월 할부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나가면 그중에 일부인 한 4, 50을 얘네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네.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부채는 엄청 늘어나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제 명의로 차가 돼서 제 건보료랑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일단 그 상태인데 그러면 얘네가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라는 거는 얘네가 저한테 줬던 그 몇십만 원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비용 처리로 된다라고 저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딱 계약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차를 산 거죠. 7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한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걔네한테 팔 때는 어쨌든 계산이 안 맞아요. 되게 비싸게 계산서를 더 끊었어요. 몇 천만 원. 나중에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안 하셨던 거는 과도한 감가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셨던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면 그때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 그냥 중고차로 차를 구매하셨던 게 더 싸게 떴을까요? 당연하죠. 애초에 제 명의로 차를 산다는 설명도 안 해요, 얘네.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거기서 그래. 차를 샀지, 차라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차나도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선생님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셨다가 감가 쪽으로 해서 사기 당하신 거 있으시죠?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차를 어떤 걸 그쪽에서 계약을 하셨었어요? 벤츠 GLC 302. 그거를 얼마에 계약을 하고 얼마를 할부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자기네들 광고하는 게 저렴하게 외제차를 탈 수 있다 해서 계약을 하러 제가 수원까지 올라갔는데 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캐피탈이 개입이 되고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계약이 진행돼서 좀 놀라긴 했는데 별 이상은 없겠지 하고 그냥 제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제 유튜브나 옛날 라디오 광고나 다 들어보면 그런 말이 1도 없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감가를 많이 맞았다는 거 어떤 얘기세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반납할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확 덤탱이를 씌우는 거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달아가지고 보증금 얼마 거셨다가 얼마를 갚으셨어요? 2,800인가 한 것 같은데 계약 해지 뭐 이래가지고 600 얼마인가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막 내역서가 많더라고. 차남 대표님이세요? 예? 좀 전에 방송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반납했거든요.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너무 바보 같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해지를 하게 되면 미약금이 30%예요. 보증금을 제가 그때 500인가 뭐 그 정도 주고 보증금 30% 떼고 뭐 감가에 대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원래는 계약할 때 그들이 가져가겠다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헤이딜러 보고 내고 올리래요. 그래서 헤이딜러 올렸어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이딜러가. 그 금액을 탈을해요. 내보고. 수원 딜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안 거지. 이 사항을. 안 그래도 누가 지금 수원 쪽에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거 한번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저보고. 그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영상 보니까 지금 전화 드렸는데 그렇게 차를 팔아요. 헤이딜러에다가 올려서. 자기들이 들고 가지도 않네요. 안 들고 와요. 단가를 엄청 당하셨겠네요. 그렇죠. 최초에 저희가 5월달에 문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뭐 문의를 하고 견적서 받고 하다가 말았는데 프로모션을 한다고 10월달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보증금을 2천만 원 처음에 상담을 하다가 보증금을 그럼 3천으로 하자고 해서 보증금을 3천으로 걸었거든요. 보증금 공제도 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이게 혹해하셨는가 봐요. 제가 같이 살지 않아서 그때는 옆에 없다 보니까 차 받았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이제 아직 돈 받지도 못했어요. 5,100만 원짜리 넥서스거든요. 전액 대출을 해서 그 차를 사신 거잖아요. 이 과정에 제가 없었어요. 저도 내용을 이제 지금 최근에 다 알게 돼가지고 사무실 가서 당일날 KB카드에 5,600만 원 대출을 했더라고요. 5,600만 원은 뭐 어떻게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 렉서스 차주 중고차 딜러한테 뭐 돈 보내고 해서 어떻게든 시동록세 내고 가져왔는 거겠죠. 다 써주고 자기들 수수료로 또 110만 원 받습니다. 수수료만 자기들이 버는 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10만 원을 따로 줬다 하더라고요. 110만 원 주고 KB카드 대출 5,600만 원 받고 보증금을 3천만 원 줬어요. 3천만 원 주니까 또 꼬시더라고요. 이게 3년 하려고 원래 3년 약정을 하려고 했는데 4년 약정으로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4년 약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월 할부금이 110몇만 원인데 얘들이 80몇만 원을 아빠 계좌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할부금이 100 얼마인데 80만 원 정도를 내줘요. 80몇만 원을 내준대요. 그러면 제가 낼 돈은 20몇만 원인 거예요. 20몇만 원만 내면은 이 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20몇만 원만 내고 4년 차 타고 차 주면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보증금
공제도 없으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래 이제 와서 너무 후회하죠. 이렇게 나는 보증금 3천도 다 리스사에서 가져가는 줄 알고 어른은 그래 알았다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계약이니까. 한 피해자는요, 지금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걸 말씀드릴까요? 보증금도 엄청 많이 맡기셨어요. 한 4천만 원가량 맡기셨습니다. 근데 월납부금을 예를 들어서 월납부금 100만 원 중에 본인이 60, 그래서 40을 내주기로 했다고 하면 3년 계약하는 동안 43만 원, 45만 원 내드릴게요. 그럼 1년, 2년, 3년 동안 200만 원 정도 고객님이 더 이득을 보십니다. 고객님의 혜택이에요. 라고 하고 200만 원 고객님도 아껴드렸으니까 용돈 좀 챙겨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한 업체, 한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태인가요? 보고도 못 믿으실 거예요. 듣고도 거짓말, 차나도가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과장님도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저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오늘 일을 공짜로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또 앞전에 저희 일 때문에 기분 상하신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제 수당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산해봤는데 2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반 정도만 말씀드리려고는 했는데 그게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뭐 사실 좀 더 맞춰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 용돈을 줘야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씁쓸할 거예요. 제가 혼내더라도 용돈을 좀 주면서 혼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소주 한잔 먹이면서 나 고객님한테 녹음된 파일 받아서 들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그런 식으로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의심 많으셨던 고객님께서 보증금이 어디에 쓰이나요? 라고 물었을 때 길을 의심할 만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저희 대표님이요 필리핀 카지노에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납부금을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카지노 지분?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직한 회사, 괜찮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카지노 운영이 합법입니까? 뭐 합법이죠. 카지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그게 인증이나 뭐 이런 허가가 없었다면 그거 다 불법 아닌가요? 카지노 지분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 당시에 딜러가 실제로 고객이 보증금 어디에 쓰이나요? 물어보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도 물어봤을 때 저희는 골프 사업도 합니다.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말도 다 틀려요. 다양하게 분산 투자할 수는 있겠죠. 왜 고객 돈을 갖고 분산 투자를 하죠? 이 보증금이라는 건요, 고객이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온전히 돌려줘야 될 금액이고 지급을 해줘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100% 소유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인증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증 금액을 걸어놔야 이게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뜯어놓고 플레이하고 감가 엄청 때리고 보증금 왕창 받고 그 돈으로 카지노 지분도 투자하고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골프 기계도 만들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럼 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가 양재동에 있습니다. 여기 가날은 서초구예요. 여기 서초구청에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나 광고 봤는데?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보증금을 맡기죠? 맡긴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담당자님 이거 진짜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 행정처분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불법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국세청이나 경찰이랑 관련 업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일개 유튜버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 요청하셔가지고 꼭 같이 움직이셔가지고 빠르게 파헤쳐야 됐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카지노 지분 뭐 이거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다뤄야죠. 자,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지금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고객님들 혹은 이용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부당감가를 당해서 속에 천불이 난다, 이런 분들을 다 모을 거예요. 피해자들을 모임을 만들어서 부당감가 다 받아내야죠.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있으면 받아내야죠. 없으면 징역 보내야죠. 내가 이용하고 있지만 내 보증금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 다 연락주세요. 빠르게 도움드려야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먼저 돌려받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네 시시하다가 본인 소중한 보증금은 날아갑니다. 전 진짜 허언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고 관계부처에 민원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는
됐습니다, 여러분. 시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보증금 다 돌려받는다, 부담감가 하는 거 다 돌려받는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요.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 업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감가 30-40%씩 하면서 뜯어놓고 보증금을 그렇게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 허위 딜러랑 뭐가 다릅니까? 나중에 설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보증금 받는 것 자체가 이면 계약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캐피탈에서 이면 계약하는 걸 알고, 양재동 오토갤러리 여기서 나오는 계약은 다 할부해주지 마 한 캐피탈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 이면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할부를 해주지 말라고 할까요? 수익 잘 나는데 6년째 이용 중이고 문제 없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은 압니다. 언젠간 이게 터질 거. 그러면 보증금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할부가 나간 채권 자체가 엄청난 빚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 캐피탈도 이거 해소 못해요. 본인들도 알아요. 실제로 이게 있는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도움 주세요. 연락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저작권이고 뭐고 동영상 지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원래 이거 영상 가처분 신청하고 법적으로 붙으면 돼요. 근데 왜 유튜브 쪽에만 계속 그렇게 하냐? 본인들은 저를 신고를 못 할 겁니다. 왜? 신고하는 순간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도 증명을 해봐. 증명을 못 할 거거든요. 보증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져 있고 지금도 안전하고 어떻게 쓰여왔는지 그동안 본인들은 증명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기껏 해봤자 명예훼손이 다일 겁니다. 근데 명예훼손도 쉽게 못해요. 왜? 명예가 사실적시인지 그냥 허구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거는 순간 자기들도 입증해야 될 게 많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말뿐이잖아요. 1편 영상이 삭제됐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거기 댓글에 측에서 댓글 단 거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본인들 떳떳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뭡니까? 벌써 2주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저한테 못하고 있죠. 왜?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영상이 없어지고 영상을 그만 올리고 안 알려지고 최대한 기존 고객자들과 신규 고객자들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그 모든 게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들이 원하는 거를 쉽게 안 해줄 거예요. 영상 지워지면 다시 올릴 거고 앞으로 계속 2달이든 3달이든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좀 지겹다, 조회수가 안 나올지언정 계속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일단 고객님들이 갑자기 뭐 중도 해지나 이런 게 많이 몰려 들어와서 네네. 지원금이 매달 나가는 게 네.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차나드한테 먼저 연락을 할 거예요. 영상을 내리지 않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영상 내리기 전까지는 보조금이 지급을 안 할 거다. 지금도 신규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친 것들.